안녕하세요. 바다 냄새 스며든 골목에서 자라 통영으로 시집 온 윤서라고 해요. 제 이야기는 체면이라는 단어에서 시작해 같이 밥 먹는 얼굴로 끝난 이야기예요. 한 번쯤 마음속에 묻어두려 했지만 누군가의 사연이 누군가의 숨통을 트이게 한다는 말을 믿고 이렇게 털어놓기로 했어요. 저는 여수에서 한 옥스테이랑 작은 한정식집을 하는 엄마 밑에서 컸어요. 엄마가 늘 하시던 말이 있어요. 말은 바람이고 장사는 영수증이야. 누가 뭐라 해도 기록이 진실을 지켜준다는 뜻이었죠. 그 말이 제 등뼈를 곧게 세워주곤 했어요. 둥글게 웃지만 선이 보이면 단호하게 그어야 한다는 것도 그 말에서 배웠고요. 남편 재미는 중학교 체육교사예요. 아이들 앞에선 호랑이, 집에선 순둥이에요. 다만 엄마한테만큼은 영원한 착한 아들이었죠. 시어머니, 그러니까 최 여사님은 체면을 참 중하게 여기셨어요. 뭐든 줄 세우고 비교하는 버릇이 있었고요. 처음 인사 가던 날 식탁 위 국물이 아직 끓고 있는데 여사님이 제게 그러셨어요. 요즘 애들은 체면도 모르고 산다더라. 우리 집은 체면이 밥이야. 그 말이 괜히 제 귀에 걸려서 신혼살림을 여는 내내 등 뒤에서 딱딱 울렸어요. 시아버지는 과묵했지만 눈빛이 따뜻했어요. 부부는 둘이 팀이야. 한마디만 남기고 물컵을 제 쪽으로 밀어주시던 그 손길이 그날의 어색함을 조금 식혀주었죠. 결혼하고 첫 명절 저는 눈치껏 웃고 서 있었고 여사님은 재민 접시에만 고기를 척척 얹었어요. 제 앞엔 나물과 김치가 차곡차곡. 저는 조용히 젓가락을 뻗어 고기를 제 접시에 옮겨 담아 씹었어요. 맛있네요. 그 말에 시아버지가 한 젓가락씩 나눠 먹자고 웃으며 판을 툭 쳐주셨고요. 그날 밤 남편은 미안하다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다고 했지만 속으론 작은 금 하나가 그어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친정에선 늘 밥이 넉넉했어요. 엄마는 김치 익는 소리까지 반찬으로 올리는 사람이었거든요. 먹는 걸로 사람이 보여. 엄마가 장을 보며 툭 던진 말, 그때는 그냥 속담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제 삶을 구해줄 끈이 될 줄은 몰랐죠. 저는 그저 무난한 며느리가 되고 싶었어요. 툭툭 던지는 비교도 101만 원짜리 체면도 한숨으로 삼키면 지나가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삶은 가끔 참는 사람에게도 증명하라고 시험지를 내밀더라고요. 여름 성수기, 엄마 식당 냄비들이 동시에 끓고 한옥마당에 띄워둔 초가 녹아내리던 날, 제 시험지도 함께 도착했어요. 시어머니가 교회 성가대랑 통영 말고 여수로 우리 집 한 옥스테이 5채를 통째로 예약하셨다는 소식이었죠. 엄마가 영수증 파일 챙겨둬라 하며 웃었을 때 저는 어쩐지 오싹하게 안심이 됐어요. 이 집에선 늘 말보다 기록이 우리 편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제 이야기는 체면과 밥상 사이에서 시작됐어요. 웃으며 넘긴 말들이 어떻게 칼날이 되고 또 그 칼날이 어떻게 숟가락으로 바뀌었는지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결혼하고 신혼살림을 막 시작했을 무렵이었어요. 통영 바닷바람이 집 안으로 솔솔 들어오고 아직 집안 곳곳에 새 가구 냄새가 가시지 않았던 때였죠. 저는 하루하루가 설레었고 남편 재민도 퇴근할 때마다 꽃다발처럼 웃음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 모습만 보면 세상에서 제일 든든했죠. 그런데 문제는 늘 시어머니, 최 여사님 쪽에서 생겨났어요. 첫 번째 이상하다 느낀 건 신혼여행에서 돌아오고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였어요. 문 앞에서 신발을 벗자마자 여사님이 제 팔을 잡고는 구두를 흘끗 보시더라고요. 너 구두 새로 샀니? 우리 아들 구두는 좀 오래되어 보이던데 내 건 새 거네. 순간 어리둥절했지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아니에요. 원래 있던 건데 이제야 꺼내시는 거예요? 그러자 여사님이 한마디 더 하셨죠. 괜히 비싼 거 사지 마라. 이제는 내 남편 먼저 챙겨야 해. 남 보기 무슨 말 듣겠니? 저는 그 말에 속이 꽉 막혔어요. 제 엄마조차 저한테 구두 사말라 한 적 없는데 이제 막 시집 온 제가 왜 그런 간섭을 받아야 하나 싶었죠.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또 한 번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반찬이 푸짐하게 차려졌는데 여사님은 고기 반찬을 죄다 재민 접시 앞으로만 몰아주시고 제 앞에는 나물과 김치만 덜어 놓으셨어요. 우리 아들 많이 먹어? 엄마가 내 좋아하는 간 딱 맞췄다. 남편은 당황해하며 만류했지만 여사님은 마치 어린아이 먹이듯 숟가락으로 고기를 떠서 남편 입에 넣으려 하셨죠. 저는 아무 말 없이 제 앞에 있던 고기를 집어 먹었어요. 맛있네요. 차분히 말했지만 속으론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뿐이었어요. 시아버지께서도 눈치를 채셨는지 다 같이 나눠 먹어야 맛있지라며 중재를 해주셨고 남편도 얼굴이 빨개져선 제 눈치를 보며 사과했어요.
그게 한두 번으로 끝났다면 웃으며 넘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시댁에 갈 때마다 여사님은 은근히 남편만 감싸고 저를 배제하려 하셨어요. 보험 얘기를 꺼내며 네가 남편 일찍 보내려고 든 거 아니냐는 농담 아닌 농담을 하신 적도 있었고, 제 친정에서 보내준 반찬을 보더니 짜고 자극적이니 우리 아들 건강 해친다며 못마땅해 하시기도 했어요. 그러다 제가 임신을 하자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어요. 여사님이 종종 반찬을 싸우시기도 하고 저에게 몸은 괜찮니 하고 물어보실 때도 있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가져오시는 건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이나 장조림 뿐이었어요. 제 입맛은 온데간데 없이 결국 아들을 챙기는 데만 마음이 쏠려 있던 거죠. 그래도 저는 그게 어디냐 싶었어요. 그래도 이제 조금은 며느리로 인정하시려나 하고 마음을 다잡기도 했고요. 하지만 여사님의 태도는 결국 도가 지나치고 말았어요. 친정에서 보내준 김치며 갓 담근 반찬들을 여사님이 주방에서 통째로 버리시는 걸 보고 말았거든요. 그 순간 제 속에 켜켜이 쌓여있던 불만이 한꺼번에 끌어올랐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왜 버리세요? 우리 엄마가 힘들게 만든 건데. 그런데도 여사님은 당당하게 이건 다 우리 아들 건강 해치니까 버리는 거야 라며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그날 남편이 방에서 뛰쳐나와 소리를 지르는 걸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제 우리 가정에도 금이 크게 가겠구나 하는 불안감을 느꼈어요. 처음엔 별것 아니라고 넘겼던 말과 행동들이 결국엔 이렇게 폭발할 줄은 몰랐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시작이었어요.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 본격적으로 맞부딪히는 서막이 열린 순간 말이에요. 아이를 낳고 처음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어요. 양가 부모님이 다 찾아오셨는데 그날의 어색함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친정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 우리 딸 고생 많았다 하면서 봉투를 내밀어 주셨어요. 안에는 1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몸조리 잘하고 맛있는 거 사 먹어. 박서방도 정말 고생 많았다. 엄마 말투는 늘 그렇듯 담백했지만 따뜻했어요. 저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시어머니, 그러니까 최 여사님이 갑자기 병실 밖으로 나가시더니 잠시 후 봉투를 들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는 그걸 남편 재민 손에 쥐어주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들 수고 많았다. 이거 받아라. 엄마 마음이야. 순간 공기가 싸늘해졌어요. 저는 누워있다가도 눈치를 채고는 머리가 멍해졌어요. 출산으로 온몸이 욱신거리는 와중에도 이건 아니지 싶었죠. 남편도 황당했는지 봉투를 받자마자 엄마, 이건 저 말고 윤서한테 줘야죠. 고생한 건 아내예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여사님은 태연하게 대꾸하셨어요. 며느리는 이미 받았잖아? 내 장모가 줬다며? 그럼 넌 우리 집 몫을 받아야지. 내가 없었으면 아기도 못 봤을 거 아니야?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시는 바람에 순간 제 친정엄마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시아버지도 그 자리에 계셨는데 그분이 결국 나서셨어요. 이 사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고생은 며느리가 했는데 며느리한테 줘야지. 당장 내려놔. 그러면서 남편 손에 쥐어진 봉투를 제 베개마트로 옮겨 놓으셨어요. 저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묘한 울분이 차오르더라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봉투를 열어본 순간이었어요. 안에는 101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제 친정엄마가 주신 것보다 단돈 10,000원이라도 더 넣어서 체면을 세우고 싶었던 거였죠. 저는 정말 기가 막혀서 웃음조차 안 나왔어요. 남편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시아버지는 유치하게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혀를 차셨어요. 그날 이후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여사님에게 중요한 건 가족의 화목도 산모의 고생도 아니었어요. 오로지 체면과 비교, 그리고 아들만 챙기는 마음뿐이었죠. 그리고 아이를 안아들고 계시던 여사님이 또 한마디 하셨어요. 얘는 우리 집 닮았네. 코니 눈이니 다 우리 집 한박이야. 친정엄마가 옆에서 아니, 우리 딸 어릴 때랑 똑같은데요 하고 웃으셨는데 여사님은 정색하시며 아니에요. 이건 딱 우리 집이에요. 할머니가 더 잘해줄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속으로 앞으로 아이 문제로도 분명히 부딪히겠구나 하고 직감했어요. 출산으로 몸은 지쳐 있었지만 마음은 그보다 더 무거웠어요. 고작 봉투 하나, 말 몇 마디였지만 그게 보여주는 게 너무 명확했거든요. 여사님은 저를 며느리라기보다 늘 비교 대상 혹은 뒷전으로 여겼어요. 그날의 101만 원 봉투는 저한테 잊을 수 없는 상징처럼 남아버렸습니다. 그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앞으로 벌어질 더 큰 갈등의 예고편 같은 거였죠. 저는 그날 병실 천장을 보면서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웃으며 넘어가지 않겠다. 필요하다면 나도 내 편을 들 증거를 준비하겠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다짐이 정말 현실이 될 줄은요. 여름바람이 한창 뜨겁게 불던 어느 날이었어요. 친정엄마가 운영하는 한 옥스테이는 성수기라 예약이 빽빽하게 차 있었죠. 방마다 가족 단위 손님이 묻고 마당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만큼 엄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없이 분주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시어머니 최 여사님이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윤서야, 우리 교회 성가대 사람들하고 여름 MT를 가기로 했는데 말이다. 여수까지 간 김에 내 친정 한 옥스테이로 5채 싹 다 예약했어.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성수기에 5채라니 그건 한 옥스테이 전체였어요. 어머님 5채 전부요? 지금이 한창 성수기인데. 제가 조심스레 물었더니 여사님은 오히려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성수기니까 미리 잡아야지. 그리고 사돈댁인데 뭘 걱정해. 체면도 세우고 좋은 거 아니겠니? 내가 사람들 앞에서 우리 며느리 친정이 하는 집이다 하고 말했어. 그러니까 이번엔 제대로 대접 좀 받자꾸나. 저는 웃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불안이 몰려왔어요. 엄마가 그날 저녁 제게 전화를 하셨는데 사돈이 직접 전화해서 8월 초에 다 예약하겠다 하더라. 성수기라 방이 금방 나가는데 이렇게 잡아주니 고맙기도 하지 하셨어요. 엄마는 늘 사람을 믿는 분이셨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지만 저는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단순히 가족 챙기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걸요. 교회 사람들에게 체면 세우려고 친정엄마의 가게를 이용한 거였죠. 며칠 뒤 엄마는 저한테 성수기라 장도 미리 봐야지 하시면서 시장에 나가셨어요. 전복이랑 해산물, 고기며 채소까지 한아름 사들고 들어오시는 걸 보며 가슴이 철렁했어요. 냉장고에 쌓여가는 식재료를 보면서 이거 정말 괜찮을까? 하는 불안이 더 커졌죠. 엄마는 늘처럼 웃으면서 영수증 다 챙겨놔야 한다. 장사라는 게 기록이 사람이지 하셨는데 그 말이 제겐 왠지 불길한 복선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엄마는 전날부터 미리 음식을 준비하시더라고요. 전복죽을 끓여두고 손님들 먹을 반찬도 차곡차곡 준비하셨어요. 저는 엄마 옆에서 같이 손을 거들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어머니가 과연 올까? 아니면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남편 재민에게도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 엄마 이번에도 또 뭔가 사고치는 거 아닐까? 재민은 난감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솔직히 불안해. 근데 이미 예약했으니까 그냥 별 탈 없이 지나가야 할 텐데. 남편도 내심 걱정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 성수기 당일이 다가왔어요. 엄마는 새벽부터 일어나 다시 한번 시장에 다녀오시고 주방에서 반찬들을 꺼내 놓으셨어요. 커다란 대야에 나물 무치고 고등어를 굽고 장아찌를 꺼내두는 손길이 분주했죠. 저는 엄마의 땀방울을 보면서 이렇게 정성을 다했는데 만약 시어머니가 약속을 저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불길한 예감이 더 크게 자라났어요. 그날 오후 저는 괜히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혹시 문자라도 오지 않았을까? 하고요. 하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엄마는 걱정 마라. 예약했으니 오시겠지 하고 웃으셨지만 제 마음은 계속 무겁기만 했어요.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이 불길한 예감이 몇 시간 뒤에 현실이 될 줄은요. 그리고 그날이 제 결혼 생활에서 가장 통쾌한 반격의 날이 될 줄은 그땐 상상도 못했답니다. 정확히 8월 2일 시어머니가 교회 사람들과 함께 오시기로 한 날이었어요. 그날은 아침부터 친정엄마가 바쁘게 움직이셨어요. 전복죽도 끓여두고 장아찌며 나물 반찬도 정갈하게 담아 놓으셨죠. 마당에는 차양막을 쳐두고 밤에 사람들이 모여 앉아 술잔을 기울일 수 있도록 준비해 두셨는데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은 오히려 더 불안해졌어요. 저는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문자를 보내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정오가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엄마는 예약했으니까 오실 거야 하시며 땀을 훔치셨지만 제 예감은 자꾸만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갔어요. 그리고 오후 1시 결국 그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친정엄마 휴대폰이 울리더니 화면엔 짧은 문자 하나가 떠 있었어요. 사정이 생겨 오늘은 못 가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딱 그 한 줄이었어요. 엄마가 그 문자를 읽으시더니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그대로 떨어뜨리셨어요. 얘 이게 뭐니?
5채 싹 예약해놓고 그것도 성수기에 바로 오늘 들어오기로 한 날에 이렇게 문자 하나로 취소한다는 게 말이 되니?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참으셨던 서운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올라온 것 같았어요. 저는 황급히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벨은 몇 번 울리다 결국 연결되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지만 받지 않으셨죠? 간신히 몇 번 만에 연결이 되더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나 태연했어요. 윤서야? 무슨 일이니? 어머님 문자 보긴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성수기라 방도 다 막아두셨는데 하루 전에 아니라 바로 당일에 취소하시면 어떡해요? 그게 말이다. 원래 여수 가려 했는데 순천만이 그렇게 좋다고 해서 그냥 거기로 방향을 바꿨다. 여행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지. 사돈께 미안하다 전해라. 저는 그 순간 정말 말문이 막혔어요. 여행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다는 말이 엄마가 며칠 동안 준비한 음식과 장을 다 무시하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억장이 무너진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엄마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결국 제게 소리쳤어요. 내가 이 나이에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니? 사돈이라 믿고 5채나 예약을 받아줬는데 당일에 문자 하나로 취소라니? 이건 손님도 아니고 사돈도 아니야. 이건 기만이지.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 재민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상황을 얘기했죠. 남편은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목소리가 떨렸어요. 뭐? 우리 엄마가 당일에 취소했다고? 그것도 문자 하나로?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곧 한숨을 크게 내쉬며 말했어요. 정말 엄마가 또 사고 치셨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야. 내가 직접 얘기할게. 하지만 저는 남편만 믿고 있을 수 없었어요. 이번엔 다르게 해야 한다. 또다시 사고치는 사람은 따로 있고 수습은 우리가 하는 꼴을 반복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머릿속에 번뜩이는 한 가지 묘책이 떠올랐어요. 저는 다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엔 일부러 최대한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님 잘 지내고 계시죠? 순천으로 가셨다고 들었어요. 숙소는 어디로 잡으셨어요? 제가 여수에서 해산물이랑 간장게장 같은 거 보내드리려고요. 어머님 친구분들도 오셨다면서요? 제가 며느리로서 챙겨드려야죠. 시어머니는 그 말에 기분이 좋아지셨는지 흔쾌히 숙소 주소를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저는 그 문자를 보자마자 확신했어요. 이번엔 어머니가 제대로 대가를 치르셔야 한다. 그리고 저녁 무렵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말씀드렸어요. 엄마 제가 숙소 위치 알아냈어요. 주소 보내드릴게요. 엄마가 직접 가서 얘기하세요. 이번만큼은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엄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낮게 대답하셨어요. 그래. 내가 직접 가서 따져야겠구나.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의 뻔뻔함에 엄마가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직감했어요. 오늘 밤 뭔가 큰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날 저녁 저는 휴대폰을 꼭 쥐고 초조하게 엄마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자로 숙소 주소를 받아두었으니 이제 엄마가 직접 가겠다고 하셨죠. 평생 불의를 보면 못 참으시는 분이니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실 리가 없었어요. 시간이 흘러 시계가 7시를 가리킬 무렵 엄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잔뜩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어요. 윤서야, 내가 지금 내 시어머니 숙소 앞이야. 초인종 누르기 전에 네가 통화 연결해둬. 내 시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 귀로 직접 들어봐야 해.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켜두었어요. 그리고 몇 초 후 시어머니 쪽에서 초인종 소리가 땡마이너스 하고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누구세요? 아이고 사부인. 저예요? 사돈. 그 순간 시어머니가 완전히 얼어붙은 게 목소리에서 느껴졌어요. 어머나 사돈 여기까지 어떻게? 엄마는 담담하게 대답하셨어요. 그야 숙소 주소를 며느리가 보내줘서 왔죠. 여수까지 안 오신다기에 직접 인사라도 드리려고요. 사돈 이거 받아보세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시어머니가 종이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엄마가 건넨 건 음식이 아니라 영수증이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엄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보시다시피 결제 영수증이에요. 사돈이 예약해 놓으신 풀빌라 5채, 성수기 요금으로 총 300만원 나왔습니다. 저희는 이미 손님을 못 받게 됐으니 이 돈 사돈이 결제하셔야죠. 시어머니는 완전히 당황하신 듯 했어요.
아니 그게 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 게다가 우리 오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돈을 줘야 해요? 엄마는 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사돈 그게 더 웃기죠? 예약해 놓으셨다가 당일에 문자 한 줄로 취소하는 게 정상입니까? 오시든 안 오시든 예약은 예약이에요? 게다가 이건 사돈과 사돈 사이 약속 아닌가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 하시더니 한참을 버티셨어요. 그때 엄마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럼 제가 이 번호로 전화해 볼까요? 우리 사돈 어른 번호가 여기 있던데. 순간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뭐라고요? 그걸 어떻게? 우리 사위가 알려줬어요? 바깥 사돈께 바로 말씀드리면 되죠? 예약금도 안 내시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취소하셨다고? 경찰 생활 오래 하신 분이시라면 분명 불의는 못 참으실 텐데요? 시어머니는 결국 무너져 내리셨어요.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내가 보낼게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한테만은 말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엄마는 마지막까지 단호하셨어요. 알겠습니다. 대신 오늘로 끝입니다. 앞으로 다시 이런 식으로 무시하거나 기만하시면 그땐 저도 더는 사돈으로 안 볼 겁니다. 그리고는 갓김치가 담긴 봉투를 내밀며 덧붙이셨어요. 이거라도 드세요. 여수까지 못 오셨으니 여수 맛은 느껴보셔야죠. 시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받아들기만 했어요. 수화기 너머로 그 어색하고 참담한 공기가 그대로 전해져 오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옆에 있던 남편도 모든 통화를 다 듣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우리 엄마 이번엔 제대로 당했네. 장모님 아니었으면 영영 정신 못 차리셨을 거야. 그날 밤 결국 시어머니는 300만 원을 친정엄마 계좌로 입금하셨습니다. 아마 숙소에 온 교회 친구들이랑 라면으로 저녁을 때우셨겠죠? 엄마가 마지막에 갓김치를 건네셨으니 그걸 곁들여 드셨을지도 모르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야 어머니가 진짜 교훈을 얻으셨을까? 하지만 한편으론 묘하게 통쾌하기도 했어요. 그동안 남편이나 시아버지가 대신 사과하고 수습하느라 저는 늘 뒷전이었는데 이번엔 상황이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엄마가 직접 나서 주신 덕분에 시어머니도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뼈저리게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우리 가족 판도 이제는 달라지겠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으로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그런데 목소리에는 평소와는 다른 기운이 묻어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당당하게 우리 아들은 어디 있니? 하셨을 텐데 이번엔 조심스레 제 안부부터 물으셨어요. 윤서야, 몸은 좀 괜찮니? 아기는 잘 크고? 순간 저는 낯설어서 대답을 망설였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작게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죠. 지난번 일 내가 너무 경솔했어. 내 친정 어머니께도 미안하고 내가 체면만 생각하다가 큰 실수를 했네. 저는 그 순간 마음이 복잡했어요. 통쾌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걸 처음 듣는 거라 얼떨떨했어요. 그동안 제 속에 쌓였던 울분이 다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최소한 제 편을 인정받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조심스레 대답했어요. 어머님, 앞으로는 제발 약속은 지켜주세요. 엄마가 많이 상처받으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래 알겠다. 내가 직접 가서 사돈께 사과해야지 하셨어요. 며칠 후 정말 시어머니가 친정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저는 긴장해서 따라갔는데 엄마는 놀랍게도 시어머니를 따뜻하게 맞이하셨어요. 사돈 어서 오세요. 지난번 일은 다 잊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지요. 시어머니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곧장 고개를 숙이셨어요. 저는 체면만 챙기느라 진짜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사돈, 윤서 그리고 우리 재민이까지 다 힘들겠네요. 그날 두 분은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오래 얘기하셨어요. 시어머니는 평생 살아오면서 체면 때문에 자신도 고생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으셨고 엄마는 그런 시어머니의 말을 묵묵히 들어주셨어요.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신기했어요. 늘 대립각만 세우던 두 분이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려는 모습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따뜻하게 느껴졌거든요. 그 뒤로 시어머니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 같으면 남편 재민만 챙기며 우리 아들은 밥 먹었니? 부터 묻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제게 먼저 윤서야, 너는 밥 먹었니? 힘들진 않니? 하고 물으셨어요. 저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단순히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가족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도 그 변화를 느꼈는지 어느 날 집에 돌아와서는 제게 웃으며 말했어요. 윤서야, 이제 진짜 팀이 된 것 같아. 엄마도 변하고 계시고 장모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로 묶인 기분이야.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동안 제가 버텨온 시간, 엄마가 단호하게 나서 준 순간들이 다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거든요. 아이 돌잔치 때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두 어머니가 나란히 앉아 아기를 번갈아 안고 사진을 찍으셨는데 마치 친자매처럼 웃고 계셨어요. 친정엄마가 얘는 정말 복덩이야. 우리 둘을 이렇게 화해시키네 하셨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요? 내가 이제라도 며느리를 딸처럼 대해야겠지요 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는 나도 두 어머니를 끝까지 지켜드려야겠다. 단순히 사이다처럼 통쾌한 복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가족으로 묶이는 게 진짜 반전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거든요. 그렇게 우리 집안은 서서히 변해갔어요. 체면보다 진심이 더 중요하다는 걸 결국 모두가 배우게 된 거죠. 그리고 저는 확신했어요.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의 판도가 바뀌었다. 아이 돌잔치를 치르고 몇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집안 분위기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엔 시댁에 가는 날이면 제 속이 바짝바짝 타 들어갔는데 이제는 가끔 시어머니께서 먼저 전화를 주셔서 윤서야, 이번 주에 시간 있으면 우리 같이 점심 먹자 하고 말씀하시니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지요. 저는 처음엔 긴가민가 했어요. 혹시 또 언제 돌변하실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시어머니의 태도는 꾸준히 달라져 있었어요. 집에 오시면 제 손을 꼭 잡으며 우리 윤서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하고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두 어머니가 따로 만나 차를 마시며 웃고 계신 모습을 본 순간이었어요. 엄마가 시어머니를 여수 풀빌라로 초대하셔서 바닷가를 같이 산책하셨는데 그때 두 분이 나란히 걷는 뒷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가 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서로 다른 세월을 살았고 처음엔 앙숙처럼 부딪혔던 두 분이 이제는 함께 손주 얘기를 하며 웃고 계시다니 그 장면은 제 마음속에 평생 남을 것 같았어요. 남편 역시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늘 엄마와 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눈치 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저를 먼저 존중하고 제 편을 확실히 들어주었어요. 그 변화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윤서야, 이제 우리가 진짜 가정을 지켜낸 것 같아 하고 말해줄 때마다 저는 그동안의 눈물과 싸움이 다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어요. 물론 완전히 동화 같은 결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가끔 시어머니의 성격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서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제가 예전처럼 무조건 참지도 않고 그렇다고 감정적으로만 맞서지도 않으면서 솔직하게 제 입장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시어머니도 예전처럼 고집만 부리지 않고 그래, 내가 또 괜한 소리를 했네 하고 물러서셨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아이가 자라면서 두 어머니가 경쟁이 아닌 협력이 되었단 점이에요. 돌잔치 때만 해도 서로 누굴 더 닮았다 하며 티격태격 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함께 앨범을 넘기며 이 순간을 어떻게 기록해줄까 하며 의논하셨지요. 손주가 두 사람 마음을 하나로 묶어준 셈이에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결혼이란 건 단순히 두 사람이 만나 가정을 꾸리는 게 아니라 두 집안이 함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걸요. 처음엔 그 벽이 너무 높고 단단해 보여서 숨이 막혔는데 결국 한 걸음씩 다가가고 서로 조금씩 내려놓으니 길이 열렸던 거였어요. 이제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저희 가족은 진짜 가족이 되었다고요. 두 어머니가 제 곁에 남아주셨기에 저는 흔들리지 않고 이 모든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어요. 만약 둘 중 한 분이라도 등을 돌리셨다면 이렇게까지 따뜻한 결말은 오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도 저는 가끔 그날을 떠올려요. 시어머니가 저희 집 반찬을 쓰레기통에 쏟아버리던 그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이었던 장면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화해도 없었겠지요. 인생은 그렇게 돌고 돌아 뜻밖의 곳에서 길을 열어주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분명 크고 작은 갈등은 있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왜냐면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두 어머니가 남아주셨기에 저는 비로소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는 제가 두 어머니를 지켜드릴 차례다.